바이든 당선인이 핵심 3인방 후속 인선에 나섰습니다. 일일이 재검표 수작업에 돌입했던 조자주에서 약 2,600장의 누락된 투표용지가 발견됐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도 앞다퉈 선구매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가 예산 삭감 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개정시민권 시험을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한인교회협회가 시무 예비 및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환입니다. 11월 17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백악관의 핵심 참모 3인 방해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뤄진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 발탁에 이어 세드릭 리치먼드 하원의원과 젠 오말리 딜런 캠퍼 선대 본부장, 오바마 행정부에서 바이든 부통령의 세 번째 비서실장을 지낸 스티브 르체틴에 대한 인선이 곧 발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중 인수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리치먼드 하원의원은 대외 협력 업무를 총괄하게 될 것이며 백악관 내에서 최고위 흑인 참모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선 캠프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딜런 선대 본부장은 부비서실장으로 내정됐으며 백악관 경험은 없지만 선거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약업계 러비이스트 출신인 르체틴은 비서실장 후보로도 이름이 거론됐고 백악관 고문으로 내정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들 3인방 내정에 대해 바이든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참모들을 곁에 두는데 우선 가치를 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대로 인종적, 이념적으로 다양한 출신 배경의 인사들로 주요 직책을 채우라는 압박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테드 카프맨 전 델러웨어 상원의원,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회의 이장을 지낸 제프리 제인츠, 바이든 부통령 시절 비서실장 출신인 브루스 리드, 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 출신의 제이크 설리번 등도 백악관에 합류하게 될 것으로 보일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5시경 펜실베니아 연방대법원은 5대2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의 개표 밀집 접근 거부에 대한 항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 법에 따라 개표 중에는 참가인이 개표실 안에 있는 것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표 중인 투표지로부터 최소 거리를 결정하는 것은 군 선거관리에게 맡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앞서 주 하급 법원은 트럼프 선거 캠프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선거 캠프의 참가인들이 개표대에서 6feet 이내에 있도록 허용했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번 패배로 인해 펜실베니아 알레게니아 카운티의 공식 선거 결과 발표를 막으려는 트럼프 선거 캠프의 노력이 무산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예상 승리를 펜실베니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일이 재검표 수작업에 돌입했던 조자주에서 약 2,600장의 누락된 투표용지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간의 표 차이가 1만 표 이상 났기 때문에 누락된 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가져간다고 해도 결과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드 라스퍼거 미 조자주 내무장관은 이번 사건을 통해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공개한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기준 조지아주에서는 약 430만 표의 확인이 끝났으며 재검표 과정에서 개표되지 않고 누락된 2,600여 장의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이 누락된 투표용지들은 우편 투표가 아닌 현장 조기 투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누락이 된 원인으로는 조기 투표 기계는 조기 투표 기간인 2주 동안 작동한 뒤 멈췄는데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플로이드 카운티의 선거 공무원이 투표용지 스캐너에 들어있는 메모리 카드에 투표를 업로드하지 않아 누락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 측은 조지아주가 사용한 개표 기계가 베네수엘라와 연루된 좌파 기업의 제품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 기계가 대통령을 찍은 표를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에도 조지아의 재검표 작업은 시간 낭비라며 불만을 표했었습니다. 누락됐던 약 2,600여 장은 선거사무소에서 다시 개표됐습니다. 이 중 1,643표는 트럼프 대통령에, 865표는 조 바이든 당선인의 투표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조지아에서는 조 바이든이 49.5%를 얻어 트럼프 대통령 49.2%를 약 1만 4천여 표 차이로 따돌렸기 때문에 누락된 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가져간다고 해도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데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공화당은 이번에 발견된 누락 용지를 핑계로 특정 부재자 투표를 무효화할 수 있는지 기회를 엿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브래드 레펀스퍼거 미 조지아주 내무장관에 따르면 같은 날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자신에게 특정 부재자 투표, 즉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투표용지가 받아들여졌는지,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부재자 투표들을 모두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의 조지아 상원의원 켈리 웨플러와 데이비드 퍼듀 역시 레펀스버거 장관이 투표용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퇴하라고 외쳤고, 이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선거관리 책임자인 레펀스버거 장관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펀스버거 장관은 16일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 나와 아내가 최근 며칠간 여러 건의 살해 협박에 시달렸다. 네 목숨이 달렸으니 이 재검표를 망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해당 문자를 공개하며 대통령과 주변 인사의 행태를 질타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층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배를 처음으로 인정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바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입니다. 그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분명히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사기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가장 논쟁이 많은 시기임에도 우리는 바통을 넘기고 평화롭고 성공적인 이양을 하는 것이라며, 만약 바이든 당선이 확정된다면 전문적인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도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자 전 세계가 이들 제약사의 향후 출시 일정에 대해 관심이 쏠리면서 앞다퉈 선구매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화이자가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한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발표가 나오고 일주일 만인 어제,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의 예방률이 94.5%라는 중간 결과가 나와 연이은 두 소식으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더나의 경우 몇 주 안에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할 계획으로, 승인을 받으면 올해 안에 1,0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양을 생산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환호하는 세계 각국은 발빠르게 물량 확보에 나섰습니다. 먼저 미국은 1억 회분 공급 계약을 맺었고 4억 회분을 추가 구입할 수 있도록 조건도 걸어뒀습니다. 이어 일본이 5천만 회분, 캐나다 2천만 회분, 스위스 450만 회분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스라엘, 카타르 등 일부 중동 국가들도 선구매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미 5개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을 20억 회분 정도 확보한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도 모더나의 백신 3상 결과에 대해 고무적인 소식이라면서 추가 구매 계획을 밝혔습니다. 알렉스 아자르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FDA가 모더나 백신에 대해 최대한 빨리 승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모더나는 연내 2천만 회분, 내년에는 5억에서 10억 회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화이자 백신도 이달 안에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연내 시판될 경우 올해 5천만 회분, 내년 13억 회분을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화이자 백신을 미리 사놓은 나라도 여럿입니다. 미국 6억 회분, 유럽연합 3억 회분, 일본 1억 2천만 회분 등이며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등도 미리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화이자가 내년까지 공급 가능한 백신의 90% 정도가 이미 생산되기 전에도 판매된 셈입니다. 또 주요국들은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사노피 등 다른 백신 개발사들의 물량도 확보해 놓은 반면 중국이나 러시아 등은 자체 개발 백신을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백신의 가격을 대략 예측해봤더니 두 곳의 백신 모두 2회 접종을 했다는 가정하에 모더나 백신은 70불, 화이자 백신은 40불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화이자 백신이 싸지만 모더나 백신은 일반 가정용 냉장고의 표준 온도에서 최대 30일 동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초저온 상태로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보다는 유통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같은 낭보에 조 바이든 측은 백신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접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트위터에는 접종까지 몇 달 더 남았다며 그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또 다른 백신 발표가 있었다. 화이자에 이어 이번엔 모더나이고 95% 효과가 있었다면서 중국 감염병을 종식할 위대한 발견들이 모두 내 임기 동안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썼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뉴욕시 공립학교 등록률 감소에 영향을 끼치면서 뉴욕시 내 공립학교가 예산 삭감 위기에까지 노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전문 매체 초크비트에 따르면 2020 학년도 뉴욕시 공립학교 등록 학생 수가 전년과 비교해 3만 1,000명이 줄어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등록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교가 정상 운영되지 않아 자녀를 사립학교로 전학시키거나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해 학교를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장 이번 겨울부터 학생 수에 따라 예산을 받는 시 전혀 학교의 예산 확보에 크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서는 학교 등록률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이에 대한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 충원 부족 등의 문제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맨하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많아 수업 프로그램을 잘 배분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 수가 많아가지고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학생 한 명당 일주일에 한 번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3일은 비대면 수업을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틀만 학교에 나가는데 대면 수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주 스몰 그룹으로 만나서 질문하고 그런 형식이에요. 한편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트위터에 7일 평균 감염률 2.74%를 기록해 학교 폐쇄 기준인 3%를 넘기지 않아 오늘도 학교 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로 클로즈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보낼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가 집에서만 하게 되면 지금처럼 언어의 흥미가 높을지 그게 제일 고민이 돼요. 또 102명의 신규 코로나19 입원 환자와 1,117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드블라주 시장은 학교가 계속 문을 열 수 있도록 땡스기빙 연휴 동안 여행과 대규모 모임을 자제해달라며 부득이하게 모임에 참석하게 될 경우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다음 달부터 개정시민권 시험을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9년 7월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시민권 시험 문항 개정 작업을 진행해 올해 말부터 개정 시민권 시험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권 신청자들은 오는 12월 1일 이후부터는 새로 개정된 시험으로 치르게 됩니다. 개정된 시험에서는 문제의 종류가 기존 100개 문항에서 128개 문항으로 늘어나며 인터뷰 당일 시험 문항도 기존 10개에서 20개로 많아집니다. 또한 통과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늘어난 12문제를 맞춰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상 신청자 또는 20년 이상 영주권자의 경우 10문제 중 6문제를 맞춰야 하는 현행 시험과 같은 조건이 유지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 접수일이 12월 1일 이전인 신청자들은 현행대로 시민권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민국은 시민권 시험을 변경하였습니다. 접수 날짜가 12월 1일부터 시민권 시험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는데 이민국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샘플 테스트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국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가서 공부를 하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국회의원이나 주지사나 대통령 등의 이름이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다시 하고 그러고서 이민서비스국은 이번 시민권 시험 개정 조치가 시민권 신청자들의 지식을 높이고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을 준비하며 미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민단체들은 불필요하게 이민장벽을 높인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시민권 시험이 늘어나 담당 심사관들이 일정 시간 내 처리할 수 있는 인터뷰 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연방이민서비스국의 시민권 시험 개정은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 임기 말인 2008년 10월 1일 이후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저지 한인교회협회가 시무 예배 및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 제34회기 회장 이취임식 예배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뉴저지 연합교회에서 열려 신임 회장 이정환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은 뉴저지 교협 장동신 전 회장을 대신해 배강수 부회장이 협회기를 신임 회장에게 전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국 출장으로 이 취임식에 불참한 장동신 전 회장은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이임사를 전했습니다. 신임 회장 이정환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34회기 교협의 표어인 섬기는 교협, 하나 되는 교회를 실천하며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교계나 또는 우리 모든 교포 사회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애쓰는 그런 교협 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환 회장은 한세대학교 신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77년부터 캐나다 선교사로 파견돼 토론토와 런던 순복음교회를 각각 개척했습니다. 2014년부터 뉴저지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를 맡고 있는 이 회장은 순복음 세계 선교회 북미 총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교협 제34회기를 이끌 임원진은 부회장 고한승 목사와 유기철 장로, 총무 김동건 목사 등입니다. 1987년 창립된 뉴저지 교협은 250여 개 한인교회의 협의체로서 동포들의 복음화와 청소년 신앙교육, 사회봉사 등을 통해 교회적 사명을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제약회사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랠리의 중간 발표에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6% 오른 29,950.44의 거래를 마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1.16%, 나스닥 지수는 0.8%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존슨앤존슨 제약회사가 코로나19 백신 후보의 2회 접종에 대한 대규모 최종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이번 시험을 통해 두 번째 접종으로 백신 효과가 증대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1, 2차 접종 후 백신 효과 모두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플러싱에서 민권센터를 비롯한 플러싱 커뮤니티 단체들이 오늘 오후 3시 30분에 플러싱 강변 개발 반대 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개발 계획이 현실화되면 렌트 인상과 인근 지역 소상인들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승인한 스페셜 플러싱 워터프론트 프로젝트는 플러싱 40로드와 칼리지 포인트 블러바드, 36 애비뉴, 플러싱 강으로 둘러싸인 40에이커의 강변지대에 주거용 및 상용 빌딩을 짓게 될 예정입니다. MTA가 지난 7월에서 9월 뉴욕시 지하철 무임 승차로 인해 3,800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무임 승차 승객은 13.6%로 전년 동기간보다 5.7%나 상승했습니다. MTA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서비스 업계의 대량 실직 사태로 일자리가 감소한 것과 경찰 개혁 등으로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임 승차 승객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결국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추수감사절 당일인 25일 NBC 등의 TV 채널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데이 시즌에 코로나로 인하여 떨어져 있는 가족 만남도 힘들어지고 있지만 백신 소식이 잇따라 나오는 만큼 우리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을 날이 머지 않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